중1-1 문자의 사용과 식의 계산 개념입니다. 먼저 문자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 식을 간단하게 나타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00원짜리 물건 연필 X 자루를 사는 데 있어서 한 개를 사면 얼마를 내야 되죠? 한 자루를 사면 500원. 그 다음에 두 자루를 사면 얼마를 내야 되죠? 1000원. 그러면 세 자루는 1500원이 됩니다. 그러면 X 자루는 얼마가 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 한 개의 값에다가 물건의 개수를 곱하면 되겠죠. 한 개의 값이 500원, 개수는 X개므로 X. 이런 식으로 식을 간단하게 쓰고 싶은 겁니다. 거스름돈도 예를 들면 내가 X1이 X1을 냈는데 물건 값이 예를 들면 12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스름돈은 뭐냐? X 빼기 1200원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5000원을 냈으면 얼마를 거스려 봤죠? 3800원. 그 다음에 만원을 내면 얼마를 거스름 받느냐? 8800원. 이렇게 식이 좀 간단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계산할 때 시간은 뭐죠? 속력분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1000m를 가는데 1분에 200m씩 간다고 생각을 해보죠. 1분에 200m를 가면 몇 초가 걸리죠? 예, 속력분의 거리므로 5초가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묻는 건 이렇게 되는 거죠. 1000m가 있는데 자, 이거를 1분에 xm만큼 가면 얼마가 걸리느냐? 속력분의 거리. 자, 이런 식으로 문자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그래서 20%고 소금물의 양이 x면 소금의 양은 100분의 20 곱하기 x. 이렇게 문자로 표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자의 사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식을 좀 간단하게 쓰고 싶은 거니까 곱셈기호를 생략을 하는 방법은 수와 문자와 문자의 곱에서 이제 곱셈기호를 생략하고 나타내는 겁니다. 첫 번째 규칙은 수는 문자 앞에 씁니다. 그래서 a 곱하기 2는 2a라고 쓰고 a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a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약속은 1 곱하기 문자 또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문자에서 1은 생략을 하자는 겁니다. 즉 1 곱하기 a는 a라고 쓰고 b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b라고 씁니다. 즉 a라고 되어 있으면 이 앞에 뭐는 이거는 뭐랑 똑같으냐? 1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a는 뭐가 곱해져 있죠?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자는 알파벳 순서대로 씁니다. 그래서 b 곱하기 a라고 쓰지 않고 ab, x, b, a도 a, b, x라고 문자의 순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같은 문자의 곱은 거듭제곱꼴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a 곱하기 나타냅니다. a 곱하기 a 이렇게 되면 a가 3개 있으므로 a의 세제곱, b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를 하실 것은 뭐냐? 0.1 곱하기 a는 0.a로 쓰면 안 되고 0.1의 a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뜻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0.1 곱하기 9는 얼마죠? 0.9가 됩니다. 그 다음에 0.1 곱하기 4는 0.4가 되어서 이런 것들은 맞는 것 같지만 0.1 곱하기 10은 얼마죠? 이것은 1입니다. 근데 만약에 0.a라고 쓰면 0.10이 되어서 맞지가 않겠죠. 게다가 0.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면 0.-3 이런 숫자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0.3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괄호가 있을 때는 어떻게 쓰느냐? 수를 괄호 앞에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x 빼기 1 곱하기 3은 3의 x 빼기 1 같이 씁니다. 나눗셈은 분수의 꼴로 나타내는 겁니다. a 나누기 3은 3분의 a 혹은 역수를 곱해서
a 곱하기 3분의 1, 3분의 1a로 씁니다. 그래서 a 나누기 1은 1분의 a라는 것은 그냥 a가 되고 마이너스 1분의 a는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이것이 곱셈과 나눗셈의 기호의 생략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대입이라는 것은 문자를 사용을 하는 것은 이제 계산을 하려고 대입을 하는 문자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x 자리에 다른 숫자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3x 더하기 5가 있을 때 x가 2라는 것은 3하고 x 사이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느냐?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 곱하기 x 더하기 5라고 인식을 하셔야 되고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 더하기 5가 되어 6 더하기 5가 되므로 1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2x 더하기 3인데 이거는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2 곱하기 x 더하기 3으로 인식을 해서 2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므로 마이너스 2 더하기 3 부호가 다르므로 차를 구하면 1, 부호는 3이 붙으므로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입입니다. 이것이 대입과 식의 값에 대한 개념입니다. 다항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이라는 것은 뭐냐?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그래서 7x 마이너스 3y 5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항입니다. 이것을 3y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숫자까지 다 붙여서 마이너스 3y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이라는 것은 수만으로 이루어진 항이 상수항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5 같은 것들이 수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상수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수라는 것은 항에서 문자 앞에 곱해진 겁니다. 그래서 x의 개수는 얼마냐? 7. y의 개수는 y 앞에 3이 아니고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다항식이라는 것은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3에 있는 항이 하나고 x 빼기 2y는 항이 몇 개죠? 두 개입니다. x의 개수는 얼마죠?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요?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1. y의 개수는 2가 아니고 마이너스 2입니다. 이런 것들이 항이 두 개이므로 다항식이 되고 단항식이라는 것은 항이 한 개뿐이 다항식입니다. 그 다음에 1차식이라는 것은 항의 차수라는 것이 항에서 곱한 문자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x의 제곱에 y 세제곱입니다. 이거의 차수는 몇 차죠? 문자가 총 몇 개 곱해져 있느냐? x, x, y, y, y이므로 문자는 총 5개 곱해지면서 차수는 5가 됩니다. x의 차수라는 것은 뭐냐? x가 몇 개 곱해졌냐는 겁니다. 2개니까 2. 그 다음에 y의 차수는 뭐죠? 그러면 y는 몇 개 곱해져 있느냐? 3개, 3입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차수의 개념은 뭐냐?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은 이것은 몇 차죠? 문자가 2개 곱해져 있으므로 2차. 얘는 문자가 하나 곱해져 있으므로 1차. 그 다음에 얘는 상수죠. 그러면 차수가 제일 높은 항이 얘가 되므로 얘는 몇 차다? 2차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1차식이라는 것은 차수가 1인 다항식입니다. 그래서 뭐 x 빼기 2 이런 것들은 1차가 되지만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x분의 1처럼 분수로 되어 있으면 1차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모가 1차식으로 주어진 경우 분모의 문자가 포함된 식은 다항식이 아닙니다. 그런 이런 것들은 1차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x분의 1이라든가 x 더하기 2분의 1 이런 것들은 1차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항식과 1차식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1차식의 수의 곱셈과 나눗셈은 자, 중요한 것이 뭐냐? 수는 수끼리 곱하고 문자는 문자끼리 곱하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는 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뭐라고요? 수는 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만, 문자는 문자끼리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x 곱하기 3은 뭐죠? 수가 뭐냐면 2랑 3이고 문자는 x 하나밖에 없으므로 수는 수랑 곱해서 2, 3은 6x 이렇게 됩니다. 나누기도 똑같습니다. 수는 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그래서 8 나누기 4 하면 2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 이런 것들은 분배 법칙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3의 x 더하기 1이라는 것은 요렇게 곱해서 3x 더하기 3인데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뭐냐, 요렇게 적어 놓고 학생들이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3x랑 x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더하기 형태, 곱하기 형태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랑 숫자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렇게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x 빼기 4, 즉 마이너스 2의 x 빼기 4는 공평하게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해야 되므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는 더하기 8, 이런 식으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나누기는 어떻게 하느냐, 역수를 곱합니다. 역수를 곱해서 6이랑 3분의 1을 곱하면 2x, 마이너스 3이랑 3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 이런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이거를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2x 빼기 4를 마이너스 2x 빼기 8로 계산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이 1차 식과 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동요항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뭐냐,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는 항상 동요항이 됩니다. 그래서 덧셈과 뺄셈은 어떻게 하느냐, 동요항끼리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요항의 개수끼리 더하거나 빼는 겁니다. 그래서 3a 더하기 2a는 분배 법칙을 써서 a로 묶고 앞에 있는 두 수의 합을 하는 거고, 빼기도 a로 묶고 5 빼기 2, 이게 분배 법칙이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5x랑 마이너스 2x가 동요항이므로 계산하면 x로 묶어내고 5 빼기 2, 3x, 그 다음에 y로 묶어내고 3 더하기 1, 4y, 이것이 동요항의 계산이고 이것은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동요항에 대한 계산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은 괄호가 있으면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괄호를 풀고 막 하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자, 3x 더하기 4 더하기 4x 빼기 5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동요항끼리 묶습니다. 동요항이라면 3x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은 이런 것끼리 묶습니다. 그래서 동요항끼리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x로 묶어내고 남은 게 3 더하기 3으로 7x, 그 다음에 숫자는 숫자끼리 동요항이므로 4 빼기 5는 부호가 다르므로 빼기 1,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5 빼기 2, x제곱 빼기 4x 더하기 1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괄호부터 분배 법칙을 사용을 해서 풀어 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는데 마이너스 2를 다 곱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2를 다 곱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동요항끼리 묶습니다. x제곱의 동요항은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 다음에 3x의 동요항은 8x가 됩니다. 그래서 동요항끼리 묶으면 x제곱 빼기 2x의 제곱은 x제곱으로 묶어내면 1 빼기 2이므로 마이너스, 3x랑 8x도 x로 묶어내고 3 더하기 8은 11x, 5랑 마이너스 2는 3.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요항끼리 계산을 하고 괄호는 분배 법칙을 써서 정리를 하는데,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 얘처럼 마이너스를 양쪽에 다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b, 그다음 마이너스가 되어서 플러스 c가 된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1차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개념입니다.